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이 만 65세 이상 고령층까지 확대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부터 요양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 대구와 경북경찰청이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대구시가 주민들이 직접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는 주민참여 예산 제도를 올해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제안 약 4천 건 가운데 400여 건이 채택 실현됐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부정 유통이 잇따르는 가운데 안동시 등이 이른바 상품권 깡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 생각되면 대구시에 직접 신청해보면 어떨까요? 대구시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해 참여 기회도 더 늘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앞 건널목, 멀리서도 노란 삼각형이 눈에 띕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렸다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돕는 어린이 보호시설 옐로카펫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한 지역 주민들의 제안으로 지난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전에는 애들이 도로 밑으로 내려가 있고 이랬는데 이게 생기고 난 뒤부터는 여기에 밀집되어 있고 하니까 안정성이 확보된 것 같아서 좋아진 것 같아요. 주민들의 작은 제안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심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제안만 약 4천 건, 이 가운데 400여 건이 채택 실현됐습니다. 대구시는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 사업비를 지난해 150억 원에서 올해는 180억 원으로 30억 원 더 늘렸습니다. 총 규모는 이제 180억으로 해서 사업을 제안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청년 참여형 사업이라 그래서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저희들이 10억 원을 배정했고 읍면동 사업에 20억 원 증액해서 전체 40억 원을 배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 접수는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되며 주민투표 등 심사를 거쳐 8월쯤 최종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와 경북경찰청이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공직자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 사범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이 만 65세 이상 고령층까지 확대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접종을 미뤘지만 최근 이를 입증할 자료가 영국과 스코틀랜드 등에서 발표됨에 따라 만 65세 이상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 동의를 받은 뒤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주시가 그동안 금지해왔던 요양병원 비접촉 방문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비접촉 면회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신체 접촉이나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또 당일 24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임종을 앞둔 환자 또는 중증 환자에 한해 접촉 면회도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청도 소싸움 경기가 이번 주말부터 재개됩니다.
올해 청도 소싸움 경기는 3월 20일부터 12월 25일까지 매주 토, 일요일에 12경기씩 진행됩니다. 청도 공영사업공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 사전 예약자에 한해 경기장 좌석의 20%, 하루 2,000명까지 입장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올해는 세계 최초로 비대면 방식으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전용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은 다음 대회 기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국내외 다양한 장소에서 목표 거리만큼 달린 뒤 기록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구시는 비대면 레이스와 더불어 10km 누적 달리기, 쓰레기 줍기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참가자들에게 금호강변 자전거길을 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에 안전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27%에 불과했습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0%나 됐죠.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뭘까요? 신종 질병이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적 위험, 이어서 범죄, 국가 안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조사에서는 신종 질병에 대한 불안이 겨우 3%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10배 넘게 커졌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영향이겠죠. 모이지 못하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 불안하고 애들이 못 나가게 하니까 못 나가고 그냥 집에만 갇혀 있는 거지 뭐. 정확하게 100% 안전하다는 게 아직 없으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서 확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런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한다는 그런 게 있죠. 이 때문인지 다른 분야의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범죄와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각각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에도 국가 안보에 대한 생각은 안전하다는 응답이 불안하다는 대답보다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치안과 관련해 3명 중 1명은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2년 전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겁니다. 특히 여성은 절반이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밤에 가로등 없는 데는 캄캄한 데는 무서워요. 누가 틱 튀어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도 어쩔 때는 무서울 때가 있다니까. 캄캄할 때. 그래도 우리 사회가 5년 전보다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9%로 2년 전보다 11%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또 5년 후에는 더 안전해질 것이라는 사람도 40%에 가까웠죠. 반면 위험해질 거라고 답한 사람도 22%였습니다. 악해지면 악해질 것 같아. 너무나 지능들이 너무 발전?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불안하죠. 코로나의 역설일까요? 국내 한 보안 기업이 고객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침입범죄가 1년 전보다 42% 감소했다고 하고요. 싱가포르에서는 지난해 절도 범죄가 33% 줄고 이탈리아에서는 강도 사건이 절반 이상 급감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른바 집콕이 늘어났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빨라진 백신 접종 속도만큼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고 이참에 범죄율은 계속 낮춰갔으면 좋겠네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구가 안동 예천인 김형동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꾸준히 반대 입장이었다며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의 취지와 열의는 존중하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명분의 우선순위에서도 대구 경북 통합보다는 개헌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북에서 인구 2, 30만 지역의 의견과 인구 5에서 10만 지역의 의견 사이에 경중을 논할 수 없다며 안동 예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통합 논의는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기도와 제주 등 전국에서 지역화폐 부정 유통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안동시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뒤 그대로 환전해 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허위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입니다. 안동시는 위법사항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주민들의 반발로 논란을 빚었던 경주 안강 두류공업 지역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주시는 폐기물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는 업체가 11일 내부 사정을 이유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단 일대에 매립 용량 226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을 짓겠다며 지난해 8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경주시가 자체 개발한 물 정화 기술이 환경부로부터 녹색 기술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녹색 기술 인증은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기술에 대해 정부가 공식 인증해주는 제도로 공공구매 조달 심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 2004년 미세 버블과 오존을 이용한 물 정화 기술을 개발해 지금까지 3억 2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경주시와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은 11일 형산강에 새끼은어 1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한 새끼은어는 맑고 깨끗한 1급수에서 사는 민물고기로 가을에 수정 부화한 뒤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에 다시 하천으로 올라옵니다. 경주시는 하천 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마다 치어 방류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봉화군이 민선 7기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7기 3년차를 맞아 공약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봉화군은 공약으로 내건 72개 사업 중 25건을 완료하는 등 이행률 94.4%로 대부분의 공약 사업을 정상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르신 행복택시 확대 운영과 공립형 지역 아동센터 운영, 여성 지킴이 가로등 설치 등 복지 분야 공약 이행률이 두드러졌습니다. 봉화군이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도시민은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농림부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된 참가자는 최장 6개월간 농촌체험마을에서 무료로 지내며 각종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월 30만 원의 연수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성군이 초보 귀농인을 대상으로 영농체험 현장학습을 실시합니다. 이번 과정은 전입 5년 이내 초보 귀농인이 선도 농가를 방문해 복숭아, 자두, 마늘, 가지, 양봉 등 5개 품목에 대한 핵심 영농 기술을 직접 보고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농업기술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과수나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나무좀이 경산 지역 일부 자두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농가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주 와촌 지역 자두나무 피해 상황을 조사한 결과 피해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체 재배 면적의 약 20%에 달하는 75헥타르가량이 나무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무좀에 감염된 나무는 잎이 늦게 나오고 심할 경우 말라 죽기도 하는 만큼 농업기술센터는 자두는 물론 복숭아와 사과 등 일반 과수도 나무좀 방제에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주시가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지원 시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기업 운전자금으로 기업당 3억에서 최대 5억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상환 금리를 4% 이내에서 보전합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물류비를 지원하고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강소기업 육성 기반 구축 등 기업 경영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